오늘은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7월 의사록 발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지를 두고 있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습니다.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싸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긴축이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연준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여전히 매파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대부분 이사들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지 못한 셈입니다. 발표된 7월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내 대다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7월 금리 인상은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투표권이 없는 위원 중에서 2명은 금리 동결을 지지했고 일부는 과도한 인상이 가져올 앞으로의 경기 하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몇 달간 나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는데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의사록은 발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의 7월 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 주기의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지표에 따른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오늘 공개된 발언을 고려해보면 연준이 9월에는 일단 금리를 동결을 하고 11월에는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7월에 이뤄진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두려움이 점점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동결을 하고 11월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골드만삭스는 9월에 금리를 동결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9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11월에 인상 종료를 선언해서 사실상 7월 인상이 마지막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월 FOMC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추가 인상 여부는 앞으로 나오는 고용과 물가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88.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날 90%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61%, 0.25% 올릴 확률은 35.4%입니다. 빅스텝 0.5% 인상할 확률은 3.6%예요. 오늘 다우지수 0.52% 하락 34,765, S&P 500지수는 0.76% 하락 4,404입니다. 4,600, 4,500 되었다가 어느새 4,400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5% 하락한 13,47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8% 급락한 3,480입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과 반도체 주식의 낙폭이 요즘에 큽니다. S&P 500이 최고치 대비 현재 4% 하락한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고치 대비 S&P 500의 2배 이상 10% 하락 중입니다. 오늘은 빅테크주들도 모두 하락을 했고 주요 종목들을 보면 미국의 전기차주 리비안과 대만의 TSMC만 상승을 하고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 15를 생산할 것이란 보도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탔지만 막판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0.5% 떨어지고 176.57달러 마감했습니다. 빅테크주들 7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3.16% 하락한 22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한 달 사이에 무려 23%나 급락을 했습니다. 8월에만 해도 13%나 떨어졌어요. 전날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최고급 차종 모델 세단과 또 스포츠 유틸리티 전기차 모델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주가 급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 23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높은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1% 이상 떨어졌어요. 434.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투자은행의 이단 목표가 상향해도 오늘 엔비디아가 하락한 것은 연준의 의사록이 매파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4%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AMD는 3.74% 급락한 107.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죠. 인텔 3.57% 하락, 또 메모리 반도체,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죠. 마이크론 1.7%, 또 퀄컴이 1.37% 하락, 대부분 반도체주도 하락들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월마트와 함께 미국의 양대 대형 유통업체 타겟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7%까지 급등을 했지만 연준의 매파적 신호에 상승률이 줄어들었습니다. 타겟은 이날 1.8달러의 주당 순이익과 매출 248억 달러 기록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 252억 달러를 소폭 밑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1.43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어제 3대 신용평가사 피체의 경고 여파로 주요 대형 은행주들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17% 하락, 웰스파고는 1.19% 하락, 시티는 1.32% 하락했습니다. 또 어제 특수목적 합병을 통한 나스닥 거래소 우회 상장으로 단숨에 시가총액이 제너럴 모터스, 포드, 독일의 폭스바겐, 한국 현대기아차를 넘어선 베트남의 전기차 스타트업 빈페스트는 오늘은 폭락을 했습니다. 전날 기록한 시가총액 860억 달러,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가 하루 만에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빈페스트는 거래 이틀째 전날보다 18.75% 폭락 30.1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여전히 700억 달러에 육박해서 GM 등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빈페스트 주가는 앞으로 당분간 이 등락이 폭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빈페스트에 대한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첫 거래일 뒤 수주일이 지나야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 데다가 빈페스트처럼 우회 상장한 경우에는 보고서가 더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등급이 발표된 뒤에야 주가 흐름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6%까지 오르면서 2008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5년 만입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미래 수익을 할인해서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위축시키고 있고 동시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품과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3.59%를 기록하고 있고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4.98%로 5%에 지금 근접한 상태예요.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으로 손꼽히는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지난 20년간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치솟을 압력이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10년물 금리를 4.75%까지 볼 것이고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3.44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100을 돌파하면서 한 달 사이에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한 달 전에 1264원까지 떨어졌었는데 현재
1339원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전장보다 1.99% 하락한 배럴당 79.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일 이후 지금 처음입니다.